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다합하면요 200만 구독자 북튜버 8인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선정한 올해의 책 이벤트입니다. 앞서서 4위를 우리 전날 지유의 별밤 라디오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스노우폭스를 창업하시고 성공적으로 메가까지 진행하신 김승호 대표님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죠. 사장학 개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3위를 발표합니다. 3위는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이미 다 여기 제목에 써있긴 할 거예요. 윤정은 작가님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예요. 많은 분들이요, 제가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에 제 채널에서 최근에 한국 소설을 소개한 적이 별로 없고요.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 에세이류나 힐링 소설류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의 책을 고른다면 아무래도 인문이나 과학, 고전처럼 조금 어려운 책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요 30만 부 특집으로 나왔던 한정판 플라워 에디션이잖아요. 예쁘죠? 이것도 갖고 싶네요. 우선 제가 올해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는요, 올해의 책으로 고려했던 것들이 조너선 하이티의 바른마음, 이거 아주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 이것도 괜찮았어요. 괜찮은 거니까 올해의 책으로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마스시의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야 진짜 문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죠. 그리고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일단 월터 아이작슨 자체가 너무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요. 또 일론 머스크도 워낙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던 책이었고요.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것도 굉장히 예전에도 이렇게 썼구나 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올해 나온 책은 사실 일론 머스크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예전에 나온 건데 제가 올해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제가 올해 소개한 책 중 올해 나온 책이면서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뭔가를 찾았더니요, 확실한 족적을 딱 남긴 게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더라고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일단 장소 힐링 소설이라는 장르를 각인시킨 소설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장소와 힐링이라는 것이 연관되어서 하나의 내용을 형성하던 게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이미애 작가님의 달러부트 꿈백화점 같은 작품이 그런 흐름을 뒤이은 뒤에 한동안 편의점이나 서점 등 장소와 관계된 힐링물들이 출판계를 휩쓸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유행 정도로 그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나온 소설이 바로 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였습니다. 이 소설 이후에 장소 힐링이라는 장르가 고착화가 된 느낌이에요. 그전에는 뭔가 비슷한 류가 나오네 라는 느낌이다가 이 소설이 나오면서 하나의 장르가 되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장소 힐링이라는 일종의 장르명도요, 이 소설을 메리골드죠. 메리골드를 리뷰하던 공백의 책단장 채널에서 공백님이 제일 먼저 쓰시면서 하나의 장르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리골드는 장소 힐링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고착화하는 전환점이 된 소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장소 힐링이라는 일종의 장르를 K소설이라는 특징으로 메이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소설이 주었다는 거죠. 2023년 6월에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요,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인 영국의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사에 선인세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의 선인세로 수출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선인세는요,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의 소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만 달러가 좀 안 되었어요. 7만 5천 파운드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니까 메리골드가 한국 작품으론 처음으로 6자리 선인세, 10만 달러니까 6자리 선인세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뒤에 보시는 게 당시에 그것을 보도했던 신문 기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영국의 펭귄 랜덤하우스뿐 아니라 미국 펭귄 랜덤하우스에서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튀르키예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등 세계 20여 개 지역에서 계약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K소설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는 1인 출판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요, 작가 대비가 사실은 조금은 쉬운 편이에요. 그냥 자기 돈 얼마 들이면 자가 출판이나 마찬가지인 1인 출판 시스템으로 손쉽게 작가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영미권에서의 작가 데뷔는 한국에서만큼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전자출판으로만 하면 영미권에서도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종이책 작가는 특히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의 종이책을 깐다라고 하면요, 기본 부수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초기 투자면에서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역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에도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의 단위가 다르고요. 그런 영미권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종이책을 만들겠다면서 1억 3천만 원을 내고 사간 책이 바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입니다. 그만큼 흥행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신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작품의 계약을 중개했던 에이전시에서요, 펭귄 랜덤하우스 부사장급 에디터가 이 작품의 영미권 계약을 위해 직접 메일을 보내는 등 출판사의 기대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내용적으로 장소 힐링이라는 장르가 영미권에서 통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소설을 대표하는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올해의 소설로 뽑은 겁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영미권에서 발간이 되고 팔리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K컬처 붐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의 책이기도 하지만 내년도가 더 기대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리뷰는요, 제가 따로 한 게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왼쪽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댓글이나 정보란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상으로요, 북튜버 8인이 뽑은 올해의 책 3위를 발표드렸습니다. 다음 2위는요, 책추남TV님이시거든요. 모이기 힘든 8인의 북튜버를 모이게 하신 열정 넘치는 북러버이자 기획자 그리고 실천자입니다. 책추남TV님이 발표하시는 2위, 마지막에 책한민국님의 1위까지도 관심있게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추남TV의 링크도 정보란에 공유를 할 테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2위예요. 한 해 마지막에는요, 방송이나 영화 이런 것들도요, 아니 이런 것들이라보단 뭐 이런 분야들도 다 시상식 같은 걸 하잖아요. 심지어 개인들도 송년회라는 식으로 재미있게 즐기시는 자리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축제 이벤트의 마음으로 이렇게 8인의 발표를 마련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그러니까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올해는 연락이 닿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면 재미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튜브를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몇 명 없어, 8명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구독자가 30만 명을 헤아리시는 그런 북튜버 분들도요, 사실은 구독자가 8명의 시절을 다 당연히 거쳤잖아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요, 같이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구글 폼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구글 폼 밑에 있어요. 네, 구글 폼에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위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다음 2위, 책추남TV님께서 발표하시는 2위를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